여러분, 지난 10년 사이에요. 우리가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방식이 정말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최신 과학의 핵심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머릿속에서 감성과 이성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내적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생각, 이 오래된 뇌 모델은요, 이제 현대 과학에 의해서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자, 패러다임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뇌가 막 싸우는 전쟁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 그리고 에너지 예산을 관리하는 아주 똑똑한 예측 기계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럼 먼저 이 오래된 이야기가 왜 그렇게나 매력적이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틀렸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폴 맥린의 삼위일체 뇌 이론입니다. 머릿속에 충동적인 파충류, 감정적인 포유류, 그리고 이성적인 인간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이 생각, 어때요? 정말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웠죠? 하지만 이 겹겹이 쌓인 케이크 같은 모델은 과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첫째, 진화는 뇌의 새로운 층을 그냥 쌓는 게 아니고요. 기존 부품들을 재배치하는 방식이거든요. 둘째, 우리가 원시적이라고 불렀던 영역들도 사실은 이성과 아주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은 뇌의 특정 부위 하나가 아니라 뇌 전체가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전내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뇌가 서로 경쟁하는 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진짜 운영체제는 뭘까요? 정답은 바로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현대신경과학은 뇌를 세 개의 핵심 네트워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 봅니다. 우리가 흔히 멍 때린다고 하죠. 그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뭔가에 집중할 때 쓰이는 중앙 집행,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전환시켜주는 스위치, 현저성 네트워크.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바로 정신건강의 핵심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현저성 네트워크, 줄여서 SN인데요. 마치 뇌의 교통관제사나 교환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결정하고 주의력의 방향을 확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바로 이 스위치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럼 뇌는 끊임없이 위협을 찾는 과각성 상태에 갇히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네트워크 관점은 뇌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뇌는 세상에 가만히 반응하는 수동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적극적인 예측 기계에 가깝죠. 매 순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측하고 실제 감각 정보가 들어오면 둘을 비교합니다. 만약 예측이 틀렸다. 그럼 그 예측 오류를 수정하면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보면요. 불안과 스트레스의 정의가 완전히 바뀝니다. 불안은 그냥 나쁜 감정이 아니라 뇌의 예측과 현실이 계속해서 어긋나는 상태, 즉 지속적인 예측 오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바로 이 신체 예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앞으로 필요할 에너지를 미리 예측하고 딱 맞게 나눠주는 거죠. 근데 만성 스트레스는 뭐냐? 이 예산을 계속해서 초과 지출하는 상태, 그러니까 엄청난 적자를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예산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현저성 네트워크의 스위치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관리하는 건 뇌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핵심 물질인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내 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장과 뇌를 잇는 양방향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내 기능과 기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제 정신건강의 경계가 두개골 밖으로 확장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은 이미 실용적인 적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사이코바이오틱스라는 분야인데요. 말 그대로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유산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표에 나온 특정 균주 조합은 임상적으로 불안감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런 새로운 생물학적 이해는요, 우리가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의 풍경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예전처럼 의사의 질문에 답하는 주관적인 설문지를 넘어서 이제는 혈액 속 단백질이나 스마트폰 사용 패턴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정신 상태를 측정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치료의 목표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화학 물질의 수치를 조절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스트레스로 손상된 뇌회로를 직접 재건하고 다시 연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게 바로 뇌가 스스로 변하는 능력,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새로운 과학이 우리 각자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새로운 과학에 기반한 우리들의 실용적인 전략들입니다. 뇌 네트워크의 균형을 잘 맞추고 신체 예산을 튼튼하게 관리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상태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뇌를 신비로운 블랙박스가 아니라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잠재력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